안녕하세요. 한결사단의 신은경입니다. 여러분 태풍 피해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? 이번에 태풍 볼라벤이 잘 지나갔죠. 그런데 이어서 또 다른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태풍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손해보험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은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볼라벤 태풍 참 대단했습니다.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매미 그리고 루사를 능가할 태풍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. 저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 근처에 아주 큰 나무 기둥뿌리 2개가 뽑혀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선은 여러 가지 피해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런 피해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LIG 손해보험이라든지 삼성화재 같은 이 손보주들의 영향에 주가 영향 그리고 영업이익에 영향은 없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.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볼 텐데 2002년에 루사 117억. 2003년에 매미 911억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태풍에서 손보사들의 손해율이었습니다. 굉장히 높았죠. 그래서 이번에 이 만만치 않다는 태풍이 볼라벤이 지나가면서 또 한 번 더 이 영업 손실이 크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이 태풍의 피해가 커지게 되면 특히 공장 설비라든지 자동차 침수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실적이 당연히 악화가 되게 되겠죠. 근데 실제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. 이번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한 이 손보주들의 영업이익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우선은 이들이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수익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지난번 스토리텔링 시간에서도 제가 이 보험사 관련된 수익 구조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.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통해서 일단은 보험료를 받게 되죠.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돈을 다시 돌려주더라도 그 사이에 이 돈을 얼마나 자산 운용을 잘 하는지가 결국에는 이 보험사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수익 구조라는 부분입니다. 이 돈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기도 하고요. 다시 보험에 재보험을 들기도 하고 그 외에 유가증권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조금은 안정형 상품들이죠. 금리 연동형 상품에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. 즉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료를 얼마나 잘 굴리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수익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보험사의 수익원은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좀 낮은 장기보험에서 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보험사들의 매출 구조 역시도 장기보험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실제로 매출 구조를 보면요. 장기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전체 비중의 90% 가까이를 차지를 합니다. 그 외에 이 기업보험이 속해 있는 일반보험이 약 10%인데요. 실제로 태풍 피해가 일어나게 된다면 제일 크게 손해율이 높아지는 데가 바로 이 기업보험입니다. 공장이 침수된다라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보험의 피해가 큰데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중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 피해는 제한적일 거다라는 부분이죠. 실제로 이 태풍 후에 일반 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해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. 그런데 규모가 큰 일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재보험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뿐만 아니라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초과 손해액이 될 때는 재보험을 이미 들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손해가 많이 나더라도 이 손보사들이 내는 돈은 350억 원을 넘지 않게끔 지금 보험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이미 태풍 루사나 매미 때 한 번 큰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했었던 부분들은 이번에 태풍 볼라벤이 오더라도 크게 보험사들에게 문제가 없다라는 측면인 거죠. 자, 실제로 이번에 이 태풍 볼라벤이 지나고 나서 이번에 댐빈도 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손보사들의 안정성을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보험주의 주가라든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 태풍 같은 일시적인 이벤트보다는 펀더멘털 사이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거든요. 늘 여름마다 이 태풍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셔도 좋겠다는 겁니다. 결국에는 이 펀더멘털, 금리에 대한 변화라거나 혹은 인보험에 대한 신계약 성장에 따른 그런 모멘텀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. 실제로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 성장주로서 꾸준하게 같이 재조명이 좀 필요한 업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보험사들 이번에 태풍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많이 우려하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. 사실 오늘 주가의 흐름들만 보더라도 보험주들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. 단기적인 이벤트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이벤트를 활용으로 해서 저점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앞으로 꾸준하게 이 펀더멘털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.
오늘은 태풍 피해 이후에 손해보험주 관련된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요.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장 종목 특선 카페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